자, 반갑습니다. 이투스에서 국어영역 가르치는 신영규 선생님입니다. 자, 2021학년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생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너는 된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자신하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를 너는 된다 이걸로 정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저런 커리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화려하게 써있죠? 대치, 목동, 평촌, 일산, 영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모든 지역에서 전 지역 전 타임 다 마감을 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내 입으로 또 이런 말을 하려니까 너무 자랑스럽네. 이건 선생님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양력과 이런 책을 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능 국어가 뭔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지금 겁먹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수학 같은 과목은 실질적인 변화가 조금씩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있지? 일단 입시제도가 여러분들부터 딱 변화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변하는 것인지,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진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커리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2021학년도 수능 국어는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일단 교육과정이 변화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틀의 변화를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 기존 수능 같은 경우에는 2009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수능이었어요. 근데 2021학년도 수능,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은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뿌리를 둔 시험이에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매년 바뀌는 거 아닙니다. 5년, 6년 단위로 한 번씩 변하는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 삼수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들어봤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래 학년에선 또 전면적으로 확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수험 생활을 하셔야 돼. 올해 안에 나는 무조건 모든 걸 끝내고 대학을 간다. 한 방으로 입시를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교과 과정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교과서가 바뀌었죠. 교과서. 교과 체계가 이제 교과서의 변화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은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교과서가 이렇게 세 종류였죠. 수능 시험도 실제로 1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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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지.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오, 선생님, 나 안 그래도 문법 싫어하는데 문법 없어졌네요. 그럴까? 과연 나라에서 국어 과목에서 문법을 없애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문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에 이 언어라는 말이 문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문법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교과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시험 범위의 변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물음표를 달아놓을게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요. 기존 수능은 이렇게 세 영역에서 45문제가 출제됐지.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에선 이렇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 똑같지? 문학 똑같죠? 독서 똑같지? 문법에 해당하는 게 언어. 선생님, 과목이 언어와 매체였잖아요. 매체 어디 갔습니까? 잘 봐요.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만 출제한다라고 평가원이 발표를 했죠. 다시 말하면 종합해보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바뀌는 것이 없다.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2021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역에 있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했던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공부하면 되죠. 그래,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1, 고2 때 여러분들
수능을 내다보고 수능형에 맞는 그런 국어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학교 시험에 맞춘 국어 공부는 내신 국어 공부는 조금씩 했겠지만 멀리 수능을 바라보고 국어 공부를 치열하게 한 친구들 많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거 먼저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 문과 학생들은 국어는 중요해. 이렇다면 이과 학생들은 아니야. 수학하고 과탐이 먼저고 국어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런지 잘 봐요.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문과에서 33.3%, 고려대 35.7%, 연세대도 33.3%, 서강대, 성균관대 40%, 뭐 이렇게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런 상위권 대학일수록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학 과목이 중요해. 그런데 수학과 국어는 수학 먼저 다 하고 나서 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문과에서는 투톱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뭐가 다른 것이냐? 이과 똑같습니다. 서울대 이과 국어 반영 비율 33.3%, 고려대 31.2%. 이게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보면 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작년 선생님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수학 1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 못 봤습니다. 영어가 3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탐구 영역 과탐이었는데 이과 학생이었는데 탐구 영역을 잘 못 봤어요. 또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국어를 95점을 맞았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95점은 91점이 최저 컷이었던 2020학년 수능 말고 2019 수능 1등급 컷이 84점이었죠. 그때 그 친구가 95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수학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3점밖에 안 됐는데 95점을 국어형에서 받은 그 친구의 국어 표준 점수가 144점인가 14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 모집으로는 대학을 못 가게 생겼었는데 정시 모집에서 국어 95점 받았어. 물론 1등급 컷이 84점이던 2019 수능입니다. 그리고 영어 3, 그리고 탐구 영역 2, 3, 그리고 수학 1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 정시 모집을 어딜 갔느냐? 이과 학생인데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서울대학 국어 반영 비율이 이과에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탐구형에서 부족한 점수를 국어 표점으로 다 뒤에 엎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요즘에. 알겠죠? 여러분들 이과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예를 들면은 이과에서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 생각해보자. 수학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날까? 그렇지 않죠.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그 안에서 놀겠지. 그런데 국어 점수는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과 학생들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어떤 강의들 개별 강의 설명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의 강의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간다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실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 수강생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 평균 16점이 올랐어요. 수능시험에서. 객관적인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0학년도 선생님 현장 수강생들 대상으로 근데 2019학년도에도 통계가 비슷했거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을 비교했을 때 1점에서 10점이 오른 학생들이 이 정도. 10점 이상 오른 친구들이 더 많았죠. 평균적으로 16점이나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뭐 특별한 현장에서 배웠다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줬느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강으로 수강을 해도 충분히 국어 영역 성적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전제하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에 선생님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교재는 오타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인강에서 선생님이 수입이 있다고 치면은 인강 수입의 거의 전체를 교재에 재투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 높은 교재들을 만들어냅니다.
쓰는 국어에 최적화된 교재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마치 손글씨로 쭉 쓴 것 같죠? 컴퓨터로 다 입혀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퀄리티 높은 교재들 그리고 이 투스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즌제 모의고사를 운영을 합니다. 모의고사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손글씨 자료 강의마다 주요 강의들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퀄리티 높게 교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인강 관리 시스템. 이게 선생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현장 강의와 비교했을 때 인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강의 듣고 끝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영균의 강의 하나를 완강을 했더니 5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이 됐다. 그러면 선생님 재벌됩니다. 공부라는 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공부하는 길을 안내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 쪽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 단축 특공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 EBS 시즌에는 EBS 특공대 그리고 모의고사도 단순히 선생님 모의고사 찍어냈으니까 풀어봐 이게 아니라 다 관리를 해주는 관리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성적 눈에 띄게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간 단축 특공대 그에 맞는 손글씨 자료 다 제공하고 EBS 특공대 EBS 변형 문제들 다 제작해서 제공하고 그거에 관해서 손글씨 자료도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모의고사도 단순히 풀어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글씨 활용법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쭉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강이지만 마치 현강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선생님 강의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선생님이 점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일 콘서트 이런 것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TCC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TCC 그리고 유튜브도 선생님은 유튜브만을 위한 직원을 따로 이제 채용을 했을 정도로 이쪽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랜선으로 만나는 제자들이 있지만 마치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같이 아저씨? 오빠나 형이 좋겠다. 이웃집 오빠나 형처럼 여러분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야. 100일 콘서트,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특강, 그 다음 제자와 함께 여러분들 위로해주는, 응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이 우선입니다. 일단 전 영역 필수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1년을 봤을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심화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전 영역 공부해봤더니 문법이 특히 약하더라. 그럼 문법에 관련된 심화 학습. 나는 외국 살다 와가지고 고전문학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고전문학과 관련된 심화 학습, 이런 영역별 심화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요즘에 국어가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과 관련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집중 공략, 그 다음에 파이널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행해야 되는 게 EBS 시즌에 맞게 EBS 완전 학습.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EBS 연계율이 줄어든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래 학년부터 줄어드는 거고 여러분들까지는 70%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EBS에 대한 완전 학습 그리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 선생님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학이나 탐구 영역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뭐를 알아야 문제를 풀지. 근데 국어나 영어같이 언어 다루는 과목은 나 이 소설 처음 봐. 못 풀어. 이러면 5등급도 안 나와. 과목의 정체성 자체가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수험 생활에 들어가는 즉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병행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다 끝나고 모의고사다. 이거 다 끝나고 EBS다. 이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커리큘럼 지금부터 주목해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커리를 구성할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애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제성 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꼼꼼하고 섬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완벽한 커리를 만들어야 할까? 효율성이냐 완벽함이냐 둘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둘 다. 결론은 둘 다. 내 몸이 조금만 더 힘들면 된다. 둘 다 챙겨갈 수 있게 하자. 이게 선생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커리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필수 커리큘럼과 선택 커리큘럼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국어 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필수 커리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는 국어 영역에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국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족한 과목이다. 이런 친구들은 선택 커리까지 잘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국어 공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수와 선택으로 커리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필수 커리큘럼. 이게 이제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 점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커리입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라는 국어 학습 체계를 완성하는 강의. 그리고 영역별 개념이 4가지가 있는데 필수에는 2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정밀한 독서, 비문학 강의죠. 그리고 정확한 문법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시험 오답률 상위 10문제를 보면 8문제가 독서, 2문제가 문법이죠. 그만큼 요즘 친구들이 비문학과 문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강의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EBS 강의. EBS 당연히 필수겠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시간 단축. 선생님, 이거 잘 들으세요. 저는 시간 안에 다 푸는데 그러면 시간이 안 부족하니까 이건 선택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막상 시험 현장에 가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을 다 풀던 친구들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간 단축 강의는 선생님이 필수 커리로 박아놓았습니다. 타임어택 워낙 유명한 선생님 시그니처 강의죠. 이 강의. 그리고 이제 최고난도 독서와 최고난도 문법.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요즘 여러분들이 독서와 문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강의들을 필수 커리로 넣어놨습니다. 이 강의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필수 커리큘럼 강의예요.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평가원 분석 강의는 뭐냐면 학교 내신 국어야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시지만 수능 시험은 국가 단위 출제 시험이잖아. 어디서 출제해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우리가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부르죠. 평가원에서 내는 국어 문제들은 분명히 학교 내신 국어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을 분석하는 강의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준비한 강의가 이 강의예요. 선생님 메인 강의입니다.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면 많은 친구들이 나 수학 공부해야지. 그럼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그거대로 따라가면 돼. 나 영어 공부해야지. 그럼 일단 단어부터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구문독해, 직독직해, 독해 방법을 좀 알아야겠다. 그 다음 듣기평가가 많이 나오니까 듣기평가 준비도 해야지. 이게 있어.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공부해야지라는 체계가 딱 잡히는데 유달리 국어 영역은 나 국어 잘못하니까 국어 공부 좀 해볼까? 뭐부터 하지? EBS부터 하나? 기출문제부터 하나? 뭐부터 해야 될지가 막막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게 이거예요. 국어의 학습 체계를 완성하겠다. 다시 말하면 맨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안지 보고 이래서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EBS 내용 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하고 이것도 안 돼요. 기출을 선배들이 최소 3회독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5회독을 해야지. 그렇다고 점수 오르는 거 아니야. 일단 공부를 하는 체계 자체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게 국어 과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학습 체계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어 학습법 강의입니다. 국어 전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국어 학습법 강의를 제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개념 강의인데 필수 강의에 들어가 있는 게 정밀한 독서. 이 강의의 특징은 제목에서 드러나죠. 정밀한 독서. 지문 유형별로
병렬 지문, 통시형 지문, 비교 대조형 지문 여러 가지 지문 유형이 있는데 각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어야 정밀하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독서 비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가 정밀한 독서 비문학 강의입니다. 필수컬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문법. 문법, 개념 뭐 하나 잘못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은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문법, 개념부터 실전 적용 능력까지를 한 번에 완성하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강의와 문법 강의가 필수커리에 속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강의. EBS는 여러분들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EBS를 준비하는 건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 시험장에 갔을 때 아는 지문이 딱 나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시험 잘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단축과도 관련이 있죠. 아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단축을 하고 남는 시간을 비문학 독서 영역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 고득점이 나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시간 한 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화법, 작문, 문법 25분, 문학 25분, 비문학 25분, 75분이니까 5분은 마킹. 절대로 계획대로 안 돼.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화작문에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리고 문학에서 연계지문을 활용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남은 시간을 다 비문학에 올인해줘야 시험장에선 고득점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EBS 문학 파트와 관련해서 반드시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 분석의 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필수커리에 들어가고 작년 수능 연계지문 이 분석의 신 강의에서 연계지문, 전지문 다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선생님 적중 영상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20학년도 수능 시험 32번 자전거 도둑이 출제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수능 32번에 자전거 도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작두 탔네, 무당이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적중률이 높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필수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단축 강의. 모든 인강을 통틀어서 시간 단축과 관련된 강의는 선생님 강의밖에 없죠. 선생님 시그니처 강의인데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이거 수강평을 잘 보시면은 많은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배운 대로 적용을 했더니 최소한 1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더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는데 이제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게 되었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시간 안에 원래 풀 수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국어 영역 1등급의 전제 조건, 일단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돼. 그런데 실제 설문조사를 보면 1교시에 완벽하게 시간 안에 마킹까지 다 끝내고 완벽하게 푸는 학생들이 50%도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 본인의 고민을 잘 생각해봐.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뭐가 부족해?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최소한 시간 안에는 다 풀 수 있게 하는 강의, 타임어택 시간 단축 비법 특강도 필수커리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집중 대비 강의,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법, 오답률 상위 10문제가 여기서 다 나왔다고 그랬죠.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재작년 수능도 통계를 보면 8문제가 비문학, 2문제, 그러니까 독서 영역 2문제가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고난도에 대한 대비 이 두 영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필수 커리였던 거고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어휘 강의가 있습니다. 지문 이해가 안 되면 어휘력부터 키워라라는 어휘 강의. 그리고 영역별 개념 강의 중에 아까 필수 개념에서 2개 빠졌었죠. 뭐? 문학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게 이제 선택 강의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과 관련된 심화 특강, 고전 문학 10강 완성 강의, 그리고 파이널, EBS 파이널 총정리 강의. 이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 커리큘럼으로. 이 선택 커리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강의를 다 들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골라서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편일률적으로 1등급이든 4등급이든 이 커리대로 다 따라와 또는 국어 공부할 시간이 많든 적든 이 커리대로 다 따라와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필수 커리와 선택 커리로 나눠놨으니까 필수 커리큘럼은 쭉 선생님 강의를 믿고 따라오도록 하고 선택 커리 중에서 본인이 부족한 걸 골라서 수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일단 어휘 강의.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하루 10분 어휘라고 부제를 달아놨는데 이 강의는 뭐냐면 이런 컨셉이야. 요즘 여러분들 국어 영역이 좀 어렵게 느껴져. 잘 못하겠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영어를 생각해보면 알아. 영어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그 잘 못하는 원인이 뭐죠?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 수거가 안 돼 있으니까. 국어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어휘력을 막 머리에 장착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아니죠.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야.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는 세대가 아니라 화면이 익숙했던 세대야.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박수치고 이런 세대였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막 장문의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이모티콘 빡 이런 시대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시험은 점점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야. 여러분들 그런 문장을 딱 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한글이니까 뭔 소린지 읽을 수는 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죠. 변제 이런 어휘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가 아니지. 진짜 심한 학생들이 이런 친구도 봤어. 채권자 채무자. 이게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둘이 형제인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 거야? 막 이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이 어휘 강의고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강의가 이 어휘 강의예요. 진짜 본인들이 약했던 게 이런 거였던 거지.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어휘들을 정리하는 게 이 어휘 특강입니다. 하루에 10분씩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해서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저 강의를 선택하면 되고 영역별 심화 개념 중에서는 깔끔한 문학,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면 문학은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과연 주관적인 해석을 수능에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수능의 45문제는 모두 다 객관식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작품이든 객관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목을 깔끔한 문학이라고 지었어. 이 강의의 특징은 개념 그리고 영역별로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수필은 수필대로 극문학은 극문학대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독해 전략까지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혹시 문학이 약한 친구들 이 강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학교에서 문학 개념이나 뭐 작품들 많이 배워서 문학은 안 약하다. 뭐 이 강의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간결한 화작. 왜 간결한이냐? 8강짜리입니다. 화법과 작문 합치면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여기가.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유달리 나는 화작에서 항상 문제를 틀린다. 1번에서 10번 중에 한두 개를 꼭 틀린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 영역별 개념에서 선택 강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특강. 이건 뭐냐면은 고전 원문. 작년에 선생님이 EBS 분석의 신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선원 16경가라는 작품을 가르치면서 만약 이 작품이 수능시험에 원문으로 출제되면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2020학년도 수능에 월선원 16경가가 원문으로 출제됐어요. 어휘풀이도 몇 개 주지 않고. 이 강의가 바로 고전문학이 약한 학생들 있잖아. 고전 원문을 보면 왜 이렇게 한문이 많어? 아래 앞표기 이거 어떻게 읽지? 어두잠군이 들어있네? 나 이런 것만 보면 까막눈이야.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고전 원문을 어떻게 하면 쉽게 내 능력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예요. 그래서 고전문학이 약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널에 EBS 파이널 총정리 강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EBS 분석의 신강의가 앞에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총정리해보는 강의예요. EBS 분석의 신 강의가 EBS에 수록된 전지문을 중요도별로 전지문을 다 다루는 강의라면 이 강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찌개특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 중심으로 하는 강의예요. 선생님 그러면 EBS는 뭘 들어야 되죠? 분석의 신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복습용으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의고사 강의는 이건 선택이다 필수다 따로 나눠놓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투스에서 유일하게 이제 선생님이 시즌제 모의고사를 운영을 하는데 시즌 1, 시즌 2, 시즌 3, 파이널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특징이 이겁니다. 관리형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의 자랑이에요. 일반 모의고사들 어때요? 서점에서 모의고사 사다가 풀고 답안 주고 채점하고 몇 점이네 끝. 항상 이런 식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현강학생들처럼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선생님 게시판에 올려주면 아 이런 문제 풀 땐 이렇게 하고 지문 분석 정리가 약간 더 보완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차 모의고사 싹 다 손글씨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지문에 보면은 답의 근거 다 잡혀 있고 그리고 각 지문 분석 정리까지 다 돼 있고 각 문제마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까지 다 달아주겠습니다. 그런 관리형 모의고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와다다닥 푸는 게 아니라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쉽게 말하면 12월 말부터 수능 보기 직전까지 1년 내내 모의고사는 푸셔야 되는 거예요. 국어 영역만큼은. 알겠죠? 굳이 말하자면 이것도 필수 커리큘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필수 커리 중심으로 따라오고 완벽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선택 커리까지 같이 따라오면 되는데 이 선택 커리 중에서는 본인이 약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수강을 하면 된다는 거. 이해됐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5가지를 약속을 할 건데 참 약속 많이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선생님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닌가요? 선생님 현장 강의 수강생들 성적 조사를 해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국어 영역이 문제가 됐었어. 이제 목동 제자였는데 수학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항상 1등급이고 탐구 영역도 거의 다 맞아. 근데 국어가 맨날 3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얘가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정시 모집으로 어디를 지원을 하게 됐냐면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현장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 그 현장 강의니까 그렇죠. 선생님 현장에서 과외하나요? 현장에도 선생님 수강생들은 막 150명, 200명씩 앉아있단 말이야. 한 명 한 명 챙겨주면서 일일이 과외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야. 인강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주면 여러분들 국어 점수는 선생님이 보장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 개념이라고 치면은 뭐 역설법, 서리법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제유법, 환유법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과연 다 알아야 되는 걸까? 그런 건 아니거든. 괜히 선생님 유식한 척 막 잘난 척 하려고 이것저것 막 나오지도 않을 거 다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시험에 딱 나올 만한 것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절대로 추상적으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국어 강의들의 특징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딱 보고 나면 우와 저 선생님 되게 똑똑해. 근데 막상 본인이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왜 적용이 안 되지? 이게 요즘 국어 강의의 문제점이야. 국어 강의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철학적이고 교조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지. 선생님은 그렇게 수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들을 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선생님 수업은 지루하지 않은 재밌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 있죠. 모든 강의를 현장 강의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강의 따로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녹화한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강의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장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강의를 지루하게 해요. 얘네 다 자요. 그럼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더 졸리겠지. 절대로 지루한 수업을 하지 않을게요. 국어 수업이 지루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완강을 할 수가 없어. 선생님 수강평 보시면 선생님 제자들은 1강을 딱 들으면 강의가 재밌어서라도 끝까지 수강한다라는 수강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굉장히 좀 유쾌하고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영상을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지만 수험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라고 선생님도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수면 시간이 평상시에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선생님의 강의 목표 캐치프레이즈 내 새끼들 전원 1등급 너는 된다 이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전원 1등급이 된다고요?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 불가능하죠. 근데 최소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군대를 갔다 와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국어 영역이 선생님 수업 듣기 시작할 때 8등급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국어 영역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만 풀어도 8등급은 안 나와. 정말 기본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친구였는데 수능 시험에서 그 친구가 국어 영역 1개 틀렸습니다. 98점. 그 친구를 보면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 아, 애들이 가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내가 정말 치열하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지금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나 1등급으로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목표를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 지금의 본인의 위치가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수능에서는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커리큘럼 안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선생님의 합이 잘 맞으면 우리는 반드시 수능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